네, 앞서서 애플의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애플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주 가운데서 자, 반짝반짝 어떻게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뭐 애플하고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네. 뭐 애플의 이제 가장 뭐 국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회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네. 네, 뭐 애플이 아직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있지 아직, 않는 네, 상황에서 뭐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이제 폴더블 폰 아닌가 싶은 좋은데요. 것 같고요. 네. 그래갖고 오늘 갖고 나온 건 이제 KH 바텍입니다. 힌지. 네, 힌지. 힌지 다 뭐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자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이제 힌지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폴더블형 힌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힌지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실적은 작년도와 비슷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은 한 5% 정도 감소한 626억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0% 감소한 39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되는 그 시점, 보통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 뭐 3월달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여타 분기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폴더블 폰이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뭐 나빠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뭐 영업이익을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한 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만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과 다른 이제 갤럭시 폰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갤럭시 삼성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폴더블 폰이 나온 이후에 매년 이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폴드 4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은 지금 프리미엄 폰의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자리를 하나 차지했다라고 할 만큼 프리미엄 폰의 이제 대명사로 불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그 스마트폰 판매량의 한 1%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아직까지 좀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은 폴더블 폰의 한 7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 강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KH 바텍이 대부분의 힌지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힌지 부분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물방울 힌지다라는 형태의 이제 새로운 힌지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물방울 힌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KH 바텍 입장에서도 매출 성장가 그렇게 되면 이제 폰의 판매량도 증가를 하면서 KH 바텍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뭐 삼성이 뭐 시장을 키운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폴더블 폰 전체적으로 여러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제 구글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새롭게 출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바 스타일의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제 폴더블 폰에 아이폰을 출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KH 바텍이 뭐 애플에 납품할 걸로 생각되진 않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발 매출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부진으로 전체적인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부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갤럭시 폴더 5를 조기에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9월 달에 출시하던 것을 올해는 아마 7월 초 정도로 아마 땡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의 그 출시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힌지에 대한 그 주문도 이전에, 그러니까 뭐 3분기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2분기부터 주문이 발생할 수밖에 네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KH 바텍이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뭐 예상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 이후서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가격대를 본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한 9만 5천 주, 그다음에 기관도 9만 4천 주를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세가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을 보면 4월달 초에 좀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대로 본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요 정도 가격대는 그냥 부담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18,000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 22,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갤럭시 폴더폰 5의 조기 출시 기대감이 있는 KH 바탁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페라이트가 테슬라 전기차의 히토류 대체할 가능성 높다 보도 나오면서요. 코이즈가 시간 매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주가 45% 급등한 현대 B&G 스틸, 어제 정규장에서도 8% 뛰고 시간 외에서도 4%대 추가 탄력 이어갔습니다.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서 AI 김 기자 정식 버전 발표한 비플라이소프트도 시간 외 특징주에 이름 올렸고요. 자회사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 개발했다는 소식에 미래나노텍도 정규장에서 5% 상승 후 시간 외에서도 강했습니다. 열 안전성 향상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된 덕양산업 장중 21%나 폭등했습니다. 자, 대표님 시간 외 특징주 토픽 꼽아주실까요? 네, 그중에서 비플라이 소프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AI 이제 관련주로 이제 묶여져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최대의 뉴스 데이터 저작권 유통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들을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뉴스나 이런 이제 기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비플라이 소프트와의 이제 와의 라이센스 관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제 뉴스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AI용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이런 디지털 컨텐츠 관련돼서 유료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즈가 네. 이제 포함되어 있는 네. 미국의 뉴스 미디어 연합 같은 경우도 뉴스 기사의 데이터를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뭐 공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사 내용이 이제 유료화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그 유통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동사가 상대적인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AI용 데이터를 일부 회사에는 유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뉴스 관련된 데이터를 유상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향후에 AI 데이터의 AI가 이제 좀 더 확대될수록 이런 뉴스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플라이 소프트의 매출도 향후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AI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약간 이제 눈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AI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다시 곽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저점에서 매수해 가시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틀 동안은 12만 주 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꾸준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저께 종가 수준인 11,000원 정도, 1,100원 정도에 1,100원? 매수하시면 네.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은 1,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플라이 소프트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 제시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시장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치과역 의료기기 LCD 테스트 장비 제조 판매사입니다. 바텍 외국인 9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닷새째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으로는요. 세계 최초 RNA 기술 탈모 완화 화장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 바이오니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눈에 띕니다. 기아는 나흘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흘째 외국인 수급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공정 장비 업체인 HPSB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며 주가 흐름 좋은 두산밥켓 그리고 바이오 헬스 기업인 HK 이노웨는 기관이 엿새째 순매수했습니다.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비올도 기관 나흘째, NC소프트는 사흘째 기관 수급 유입이 됐고요.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토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요즘에 건설기계 장비 쪽으로 좀 많이 지금 순매수를 좀 보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네. 뭐 1분기 실적은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뭐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은 뭐 작년보다 한 11% 증가한 1조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5% 증가한 1,5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관련돼서 이제 건설기계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선진 시장인 이제 북미 유럽 시장에 이제 매출이 한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 시장인 중동, 중남미 관련돼서 한 2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실적은 아마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북미 지역 내의 건설기계 수출이 뭐 현대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타 회사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흥 시장에 대한 이제 판매 확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중동이나 중남미 지역의 판매가 지금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해당 지역 내에 이제 자원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위스의 딜러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시장 내의 판매망을 좀 더 확대한다라는 측면도 네. 중장기적으로 뭐 유럽 내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 경제가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 회복세가 이제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네. 중국 내에서도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올해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프라 투자액이 12조 2천 위안, 뭐 우리 하나돈은 한 2,300억 정도를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매출이 뭐 실적을 견인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실적을 견인할 때 중국 시장 회복이 되면서 추가적인 뭐 실적 개선세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시장이 부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지역에서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실적 개선세는 올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반기까지 네, 실적 개선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요. 최근 뭐 52주 신고가 기록 중인데요. 뭐 외국인들이 뭐 지난 5거래일 동안 한 490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꾸준한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이 10,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은 7,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시죠. 네, 기관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바이오나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HK 이노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뭐 지금 발표했는데 실적이 호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은 2.6% 증가한 1,84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3% 증가한 5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신약인 이제 K캡의 이제 처방 실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의 효자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K캡이 실적 향상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캡이 올해 매출액이 한 1,500억 이상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1,0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네네.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 뭐 헬리콥 파일럿이 이제 그 제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보통 제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균을 이제 없애는 그런 요법과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뭐 급여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 K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의 리순사와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관련된 로열티가 뭐 올해부터 수입으로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의 국가 의료보험 의약품 리스트에 지난 3월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 내 31개 성의 의약품 등록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로열티 수익도 하반기 이후에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미국 내에서도 현재 임상 3상을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임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 중에는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최근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10만 5천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3만 6천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12,000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향후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32,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38,000원, 손절은 3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K 이노엔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 중심으로 해서요, 전날 시장 흐름 보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제시해 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